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렌 준세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부동산 시장이 그냥 흘러가도록 냅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30번에 가까운 대책을 퍼부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으면 강경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벼락 거지로 만들지 않나. 잘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국민들 내쫓기게 만들지 않나. 하물며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무리 해도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으니 이런 정신나간 1가구 1주택 법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고 행패나 부리고 있고 6대 광역시 규제로 다 묶었더니 이제는 소도시까지 투자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도 안 되니 우리는 지금 세력들이 싹 쓸어가고 있는 바이코리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하며 투자를 통해 내 자산과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함께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자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집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정부 말 믿고 집 사지도 않고 청약 당첨에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약삭 빠른 놈들은 청약 당첨받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미친놈들은 부양가족 수 늘리려고 입양까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택자는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인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김포, 파주, 광주 등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몽시키기 위한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 채널에 악플을 달며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 집 마련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 사기꾼 말 듣고서 주식으로 돈 벌어도 그건 한낱 푼돈일 뿐더러 결국 그 주식 사기꾼 때문에 그동안 번 돈 싹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사회악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은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좋은 금융 기능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유익하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금융 기능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번 벌면 그때부터 절망과 나락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돈을 한번 벌었더라도 그 수익금을 절대 다시 되찾아 나오지 못하는 악마의 덫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매번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출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인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패배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 금지입니다. 1월 6일 집값을 때려잡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주인한테 쫓겨난 홍남기 기재부 장관 4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좁아 터진 임대주택에서도 4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이렇게 녹실회의라고 불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25번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언론에 슬쩍 흘렸기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때까지는 대책을 내는데 주저를 했었구나 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이번에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정치쇼만 펼칠 줄 알지 실상은 도움 하나도 되지 않는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그 소유자들이 돈을 벌었던 안 벌었던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시세보다 싸게 전세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일부 사람들 돈 버는 거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때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그들을 이용해서 공급만 창출하면 끝인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부에서 나서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신축 공사 붐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안도감을 느끼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츰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은 저만 느끼는 건가요? 해답은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 쪽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서울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광역시 부동산 투자가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부동산 중개사들과 통화를 해보면 일단 매수 문의 자체가 끊겼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투자 수요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 취득세 중과가 이런데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취득세 중과 무릅쓰고 과감히 지방에 진입을 할까요? 법인 또 막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광역시의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 다주택자가 기웃거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아파트 알라를 잡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수자 우위로 판도가 살짝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급이 없는 한 하락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공급 외치는 이유가 앞으로 나올 공급만 보고 들어가게 된다면 물릴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광주와 울산의 경우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이고요. 또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은 투자자가 접근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량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이 아무리 A급지라 할지라도 외곽에 공급이 많다면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 이야기한 지역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4개 광역시고요. 광역시는 서울보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역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본인만의 기준 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떤 지역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욕설이 있는 댓글을 남기는 이유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 눈이 멀어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앞으로 다가올 확정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다한 공급량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은 가격이 오를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매수자는 아마도 부동산 수요 공급 분석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세 상승 마지막 장은 늘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올라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